시청자, 1년 동안 우리가 봐온 그 이상한 흐름들이 결국 한 사람 쪽으로 다 모여들고 있었다면 그래도 이걸 우연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지난 6일 서울 여의도에서 김민석 의원의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카메라 앞에 김민석 의원이 섰고 그 뒤로 국회의원들이 병풍처럼 늘어서 있었어요. 사진 한 장, 딱 그 한 장이 지난 1년의 이야기를 통째로 정리해버립니다. 이건 김민석 개인의 출마 선언이 아니에요. 1년짜리 판이 정체를 드러낸 하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개의 질문을 먼저 던져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왜 정청래 전 대표는 지난 1년 내내 그렇게 흔들렸을까요? 그리고 왜 그 흔들기의 마지막 장면에 정확히 이 병풍이 나타났을까요? 이 두 질문을 놓지 않으신 채로 오늘 세 층을 뜯어봅니다. 첫 번째, 병풍이 된 얼굴들. 두 번째, 그 뒤에 짜여진 3단 사다리 구조. 세 번째, 회견장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은 폭로한 조각. 특히 마지막 세 번째 조각은 지금 정치권 안에서 조용히 번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홍사운쇼에 나온 최강욱 전 의원의 증언인데요. 정청래 전 대표의 출마를 막으려고 청와대 관계자 쪽에서 장관 자리를 미끼로 던졌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오늘 이 병풍 사진은 정치인 20명의 단순한 지지 표명이 아닙니다. 훨씬 무거운 그림이 됩니다. 자, 여기서 관점을 한번 뒤집고 갑시다. 이건 단순한 당권 경쟁이 아닙니다.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지키느냐 아니면 정치 기술자들이 사조직으로 운영하는 정당이 되느냐, 그 갈림길 얘기예요. 그런데 이 관점, 지금 지상파나 종편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안 나옵니다. 김민석의 도전, 당권 레이스, 본격화, 이렇게만 정리해요. 정작 병풍 뒤에 지난 1년간 짜여진 판을 짚는 보도, 어제 오늘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큰 언론사들이 왜 이 이야기를 크게 다루지 않는지 오늘 영상 끝날 때쯤이면 자연스럽게 감이 오실 겁니다. 오늘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표면부터 짚어가요. 20명의 명단, 그 사진 한 장이 실제로 말해주는 것. 그 다음이 동기입니다. 총리 자리에서 시작해서 당권을 거쳐 대권까지 올라가는 3단 사다리가 어떻게 준비됐는가. 그리고 결과 홍사, 훈쇼, 폭로한 조각이 열어젖힌 오늘 회견장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은 이야기. 세 층 다 짚어야 오늘 이야기의 뼈대가 보입니다. 하나라도 놓치시면 절반만 보시는 셈이에요. 먼저 표면부터 짚어봅시다. 회견장에 함께 선 그 20명 남짓, 이름을 소리내서 몇 명 읽어보겠습니다. 신정훈, 김원희, 정진욱, 박균택, 전진숙, 조계원, 김문수, 여기에 김영록 전 전남지사도 함께했습니다. 안도걸, 김태선, 염태영, 이건태, 박성준, 황정아, 장종태, 박범계, 이용우, 최혁진, 원외에서는 김영주 전 위원장까지 어림잡아 20명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 명단이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친석계라고 불리던 그림자 라인이 오늘 하루 만에 한꺼번에 얼굴을 내밀었다는 뜻이거든요. 각자 다른 지역구, 다른 이력, 다른 계파색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한 자리에 서 있어요. 이렇게까지 투명해도 되나 싶을 만큼 판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회견 나오려고 참았던 게 아니라 지난 1년 내내 준비된 명단이 오늘 서명만 완성된 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정황상 이 자리에 함께 있어야 자연스러웠을 이름들 중에 오늘 안 보인 분들이 있어요. 이원욱, 황명선, 강득구, 이 세 분입니다. 그동안 유사한 흐름에서 함께 언급됐던 이름들인데 오늘 회견장에는 나타나지 않았죠. 누가 왔느냐만큼 누가 안 왔느냐도 신호입니다. 다들 각자 계산이 있으신 거예요. 나온 사람들은 이 배에 완전히 올라탄 거고 안 나온 사람들은 아직 재보고 있는 겁니다. 이 세 분 이름 잠깐 기억해 두세요. 몇 달 뒤에 이 이름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가 이 흐름이 어디까지 갔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자, 이제 지난 1년의 흐름을 통째로 훑고 갈게요. 5장면입니다. 첫 번째, 정청래 흔들기. 대표 취임 직후부터 사퇴 압박이 계속 들어와요. 당 안팎에서 소리 없이 그러나 끊임없이 나옵니다. 정청래 체제로는 안 된다는 메시지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오죠. 콩지 자리에 팥쥐를 안 치려는 그림이었던 겁니다.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말이에요. 흔들기의 방식도 흥미로워요. 정면 공격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이드 공격이었습니다. 정청래 대표 개인의 리더십 스타일 문제, 강경 노선의 위험성, 총선 승리 전략의 부재, 이런 프레임이 반복적으로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이 프레임을 누가 어디에서 돌리고 있었는지 그때는 시선이 잘 안 잡혔거든요. 오늘 병풍 사진이 나오고 나서야 그 목소리들이 어디쯤에서 조율되고 있었는지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지난 1년 내내 반복돼서 나오던 그 흐름의 정체가 오늘 얼굴로 드러난 겁니다. 두 번째, 조국 혁신당 합당 저항, 야권 통합의 큰 흐름을 유독 이쪽 라인에서 결사반대예요. 통합이 왜 그렇게 곤란한지 그때는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오늘 사진 앞에서 다시 보면 이유가 딱 떨어집니다. 통합되면 당원 지형이 넓어지고 사조직 지분은 그만큼 희석되니까요. 세 번째, 공치모라는 사조직, 공적 치유 모임이라 자칭하면서 등장한 이 조직이 실제로는 친석계 결집의 뼈대였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왜 굳이 사조직이어야 했을까요? 공식 개판은 명단이 남고 명단이 남으면 책임이 남기 때문이에요. 사조직은 부인이 가능하거든요. 이름 참 잘 지었죠. 뭘 치유하겠다는 건지는 다들 짐작하고 계실 겁니다. 네 번째, 1인 1표제 반대, 당원 한 명당 한 표 시스템을 결사적으로 막습니다. 명분은 대의 민주주의 존중이었는데요. 실질은 당원표가 커지면 사조직 계산이 안 통한다는 거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6.3 지방선거 비협조, 정청래 체제로 치른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독 이쪽 라인이 냉랭했어요. 이 체제가 승리하면 그 정당성이 굳어지니까요. 그러면 다음 스텝이 안 됩니다. 이 다섯 장면이 정확히 같은 지점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정도면 우연이라고 부르긴 어렵습니다. 표면에서 하나 더 짚고 가야 할 게 있어요. 이 병풍 명단 안에 초선 의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당원들이 지난 총선에서 이 사람이라면 개혁을 밀고 나갈 것이라고 믿고 뽑아준 얼굴들이에요. 과학계 인재라고 밀었던 황정아 의원,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개혁적인 색채를 내보였던 이용우 의원, 여기 있어요. 무소속인데도 이 자리에 함께 선 최혁진 의원, 다선 중진인 박범계 의원. 정치는 결국 사람 뽑는 일인데 우리가 뭘 보고 뽑았던 건지 다시 묻게 되는 순간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김민석의 정치 야망이 컸구나. 1년 준비해서 지금 뛰어드는 거구나.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사실 대부분의 정치 뉴스가 이런 결론으로 끝나거든요. 그리고 웬만한 시청자들도 이 정도면 이해가 갔다고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끝내면 오늘 이야기의 절반만 보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진짜 이상함은 지금부터입니다. 왜 하필 국무총리 자리였을까요? 왜 굳이 총리를 거쳐서 당권으로 갔어야 했을까요? 이 두 개의 질문을 던져놓지 않으면 오늘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아니, 한번 보세요. 국무총리 자리를 그냥 명예직으로 앉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총리 재임 1년 동안 그 시간을 뭘 준비하는 데 썼는가? 이 질문 하나만 따라가 봅시다. 그러면 오늘 병풍 사진의 진짜 의미가 나옵니다. 이쯤에서 다들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국무총리라는 자리는 그 자체로 대선 후보를 만들어낸 자리가 아닙니다. 대선 후보로 나가려면 다른 게 필요해요. 당권입니다. 당권을 잡아야 공천권이 손에 들어오고 공천권이 있어야 국회의원 라인이 조직화되고 그 라인이 있어야 대선 후보가 됩니다. 이건 대한민국 정치의 오래된 문법이에요. 그러면 총리는 뭘 하는 자리였을까요? 사다리의 첫 번째 발판이에요. 당권으로 올라가기 위한 발판. 그리고 오늘 병풍 사진은 그 사다리의 두 번째 계단에 발을 올린 장면입니다. 자, 3단 사다리를 하나씩 뜯어봅시다. 일단은 국무총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뭐가 축적됩니까? 첫째, 각 부처 실무자 라인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느 국장이 어느 라인인지 어느 실장이 누구랑 통하는지 총리실 지나가면서 다 파악돼요. 둘째, 지방 조직 접촉 시간이 확보됩니다. 시도지사, 시장, 군수들과 자연스럽게 얼굴 트고 명함 쌓아둘 수 있어요. 셋째, 언론 노출 곡선이 관리됩니다. 총리로 앉아있으면 뉴스에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노출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계산이 나옵니다. 2단은 당대표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공천권이에요. 다음 총선의 공천권이 손에 들어오면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자기 라인이 됩니다. 그리고 당원 명부, 조직, 자금 다 컨트롤 아래로 들어옵니다. 3단은 대선 후보 자리, 이 사다리가 완성되는 지점이에요. 오늘 회견장이 그 사다리의 두 번째 계단, 발을 올리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다리에는 재미있는 특성이 하나 있어요. 각 계단마다 시간을 쌓아야 한다는 겁니다. 총리 자리에서 최소 1년, 당대표 자리에서 최소 1년 반, 그러면 대선 후보로 나갈 준비 시간까지 대략 3년 가까이 걸려요. 이걸 역산해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 사다리가 언제부터 계산에 들어가기 시작했는지 그 시점이 나옵니다. 대략 이재명 정부 출범 전후, 즉 총리 인선이 논의되던 그 시점부터 이 그림이 그려져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리 자리를 명예직으로 받으신 게 아니라 사다리 첫 발판으로 받으셨던 거라는 지적이에요. 자, 여기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왜 정청래 전 대표를 그렇게 흔들었어야 했을까요? 시점 분석으로 풀어봅시다. 정청래 체제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당원 중심주의, 강경개혁 노선, 그리고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지향. 이 세 가지가 굳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조직 정치가 설 자리가 사라집니다. 개파 노름을 할 여유가 없어져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 흔들기의 강도, 이거 곡선으로 그려보면 재밌는 게 나옵니다. 흔들기가 가장 세졌던 시점이 김민석 총리 취임 시점과 겹쳐요.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으로 안 봅니다. 총리 자리에 앉은 순간부터 사다리 두 번째 계단이 계산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고, 두 번째 계단에 발을 올리려면 정청래 대표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 줘야 했던 거예요. 여기서 하나의 원칙이 나옵니다. 정청래가 흔들려야 이득 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질문만 따라가면 오늘 명단이 정확히 설명됩니다. 자, 다음 공치모라는 사조직 얘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 공식 개파가 아니라 사조직이었냐? 이 질문이 핵심이에요. 공식 개파에는 명단이 있습니다. 명단이 있으면 책임이 남고, 책임이 남으면 나중에 부인을 못해요. 사조직에는 명단이 없거든요. 없다고 하면 그만이에요. 오늘 병풍 사진이 나오기 전까지 공치모 소속이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거의 없었죠. 근데 오늘 얼굴이 다 드러났어요. 결국 뽀록 난 겁니다. 1인 1표제 반대도 같은 원리입니다. 당원 한 명이 한 표를 갖게 되면 사조직의 지분율이 무너져요. 대의원 시스템 안에서는 사조직 계산이 통하는데 당원 표가 살아나면 그 계산이 안 통합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대의민주주의 지키자는 그럴싸한 명분을 대면서 실질적으로는 당원의 목소리를 막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거 별주부전에서 토끼간 빼러가는 그 길이에요. 용궁이 좋다고 하는데 뭘 노리고 그런지는 다 보이잖아요. 마지막 6.3 지방선거 비협조. 이게 저는 제일 뼈아프게 다가왔거든요. 지방선거는 당의 승부처예요. 여기서 이기면 다음이 열리고 여기서 지면 다음이 막힙니다. 그런데 유독 이쪽 라인이 이번 지방선거에 냉랭했어요. 도와야 할 자리에서 안 도왔고 목소리를 내야 할 자리에서 조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청래 체제로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 그 체제의 정당성이 굳어지기 때문이에요. 정당성이 굳어지면 다음 스텝이 안 되죠. 사다리 두 번째 계단이 아예 사라져버려요. 한마디로 당의 승리보다 자기 라인의 생존이 먼저였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개파 정치가 아니라 개파 노름이에요. 1년 동안 우리 눈앞에서 이 판을 짰던 겁니다. 그걸 우리가 몰랐던 거고 지금 안지가 오히려 훨씬 무겁게 다가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시선을 좀 넓혀봅시다. 박지원의 양반전 아시죠? 조선 후기 양반이란 자리가 어떻게 사고 팔리는 물건이 됐는지 그 풍자를 담은 짧은 소설이에요. 양반 매매 문서를 쓰는 그 장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결국 그 그림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리를 사고 자리를 팔고 자리로 또 다른 자리를 만드는 1987년 6월 그 광장에 왜 나갔었습니까?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자는 거였잖아요. 그 정신이 지금 이 병풍 사진 앞에서 시험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뭔가 이상한데라고 느끼셨던 그 감각, 그게 정확했던 겁니다. 주류 언론이 이 구조를 짚지 않는 건 더 이상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큰 언론사들이 왜 이 이야기를 크게 다루지 않는지
오늘 영상 끝날 때쯤이면 감이 오실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 1년의 흔들기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실패한 공작이었을까요? 아닙니다. 1년의 흔들기는 실패가 아니라 설계였습니다. 1년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매번 이상하다고 느꼈던 그 순간들이 하나의 설계도 위에 정확히 배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조국혁신당 합당 저항도, 공치모 사조직도, 1인 1표제 반대도, 6.3 지방선거 비협조도 개별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그 회견장 사진 앞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병풍이었죠. 정치인 20명이 김민석 의원 뒤에 서 있는 그림. 근데 지금 다시 보시면 그 20명은 병풍이 아닙니다. 1년짜리 설계도의 최종 서명자 명단이에요.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몫을 걸고 이 판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병풍이 아니라 명단, 명단이 아니라 서명. 관점 하나 바꿨을 뿐인데 지난 1년의 뉴스들이 완전히 다른 얼굴로 다시 보이지 않으십니까? 자, 이 설계도가 처음 그려진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세 가지 사건을 짚고 갈게요. 세 사건이 각기 다른 시대, 다른 무대에서 벌어졌는데 결정적 순간의 행동 패턴은 이상하리만치 겹칩니다. 첫 번째, 2002년 후단협 탈당.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흔들리자 정몽준과의 단일화를 명분으로 당을 떠났던 그 사건이에요. 그때는 단일화를 위한 헌신이라고 설명됐죠.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 최민희 의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 단일화를 위한 헌신이었느냐는 지적이었어요. 결정적 순간에 자리를 떠나는 패턴, 그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냐는 시각이 나옵니다. 두 번째, 지난해 12월 3일 밤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 밤이에요. 국회의원들이 목숨 걸고 국회로 달려가 계엄 해제 표결을 준비하던 그 시간에 김민석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은 이랬어요. 감기약을 먹고 잠들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성윤 의원이 나중에 이런 지적을 했어요. 계엄 선포 직전에 동료 의원과 통화까지 했다는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통화까지 하고 안 갔다는 거죠. 이성윤 의원의 표현을 빌리면 잠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지만 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는 지적이었어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결정적 순간에 자리 없다. 이게 패턴의 두 번째 반복입니다. 세 번째가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최강욱 전 의원이 홍사 훈쇼에 나와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의 당대표 출마를 막기 위해서 청와대 관계자 쪽에서 장관 자리를 미끼로 던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여기서 아주 조심스럽게 짚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최강욱 전 의원은 청와대가 나서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전체의 조직적 결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국면이에요. 그 관계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현 시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시기가 정청래 전 대표의 당권 도전 고민 시점과 겹친다는 점, 그리고 최강욱 전 의원의 정치적 무게감을 고려하면 이 증언을 흘려들을 수는 없다는 시각이 나옵니다. 결정적 순간의 뒷거래 시도 의혹, 이게 패턴의 세 번째 반복입니다. 2002년, 2024년 12월, 그리고 2025년 세 사건의 등장인물이 다르고 무대가 다른데 결정적 순간에 어떻게 움직였는가라는 패턴은 정확히 겹칩니다. 이 기준을 다른 정치인에게 적용했더라면 이미 정치 생명이 끝났을 사안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 회견 이후 당내에서 즉각적인 문제 제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민숙 의원은 김민석 전 총리의 이번 출마 선언을 두고 시대착오적이고 유체이탈식 발언들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는 지적을 내놓았어요. 여기서 유체이탈이라는 표현이 왜 나왔을까요?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서 국정 전반을 총괄해 놓고 이제 와서 당정 협력의 혼선이니 자기 정치인이 하며 모든 책임을 당에 떠넘기는 프레임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앉아 있었던 자리의 결과를 자기가 비판하는 그림이에요. 이 지적이 왜 뼈아프냐면 오늘 병풍 사진이 그 유체이탈의 정체를 정확히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병풍 사진이 공개된 이후 당원들의 반응이 격해지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그동안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흔들렸는지,
왜 조국혁신당 합당이 그렇게 지연됐는지, 왜 지난 지방선거에서 유독 특정 라인이 냉랭했는지, 그 모든 개별적인 답답함이 오늘 이 사진 한 장 앞에서 하나의 답으로 정리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당원들의 피로도가 이미 극에 달했던 상황이에요. 자원봉사자들이 새벽부터 나가서 뛰었던 그 노고와 정작 이 라인의 냉랭한 대응 사이의 간격, 그 간격의 이유가 오늘 병풍 사진 하나로 설명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서명란 뒤에는 아직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손이 하나 더 있어요.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전당대회까지 남은 시간은 그리 길지 않고 이 판이 어디까지 가는지는 지금부터의 며칠이 결정합니다.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지키려면 지금 당원의 목소리가 어디에 어떻게 실려야 하는지 오늘 이 병풍 사진을 보신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실 겁니다. 질문 하나 남기고 갈게요. 이 판을 설계한 청와대 관계자, 그 사람의 정체는 언제 드러날까요? 그리고 그 관계자 뒤에는 또 누가 서 있을까요? 이 두 개의 질문이 오늘 병풍 사진을 훨씬 무거운 그림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저와 같이 추적해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국면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